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될까? 혹시 나도 그거 아니야? 아이, 난 그거 아니겠지?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닥터 준스 김준영, 닥터 준스 조준호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섹스 중독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들어보시고 혹시 나도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이, 난 그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섹스 중독이라는 게 정신과에서 진단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중독이니까 진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섹스 중독을 진단하는 거에 정신과적 기준이 있잖아요. 네, 정신과 진단에는 DSM이라는 카테고리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제일 최신판이 5란 말이에요. 그래서 DSM-5에 의거해서 섹스 중독이다라고 할 만한 자가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5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건데 5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성적 환상, 충동, 그리고 성행위를 생각하거나 실행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 그죠? 다른 일을 보질 못하고 계속 시간만 이상한 생각만 하면서 보낸다는 그게 거죠. 이제 성적인 거에 이제 더 많이 치중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둘째, 우울하거나 불안, 지루한 기분 상태가 되면 성적 환상, 충동 행위에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경우. 그렇죠. 이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울, 조울, 불안, 그 다음에 뭐 혹시나 헤어질까 싶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셋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반복적으로 성적 환상, 충동 행위에 빠져드는 경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괴로워지잖아요.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찾게 되는데, 우리가 뭐 흔히 설탕, 뭐 이게 뭐 밀가루 이런 걸 먹는 걸로 해결을 하지만, 그런 것들로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인성, 마약성,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뭐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뭐 엔돌핀, 뭐 엔케팔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이런 이제 행위들을 더 찾게 된다. 네 번째, 성적 환상, 충동, 행위를 줄여보기 위해 노력하지만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뭔가 자꾸 생기는 게 의지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을 혼자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중독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협조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계속 실패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한번 좀 조심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도 안 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다 보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망가져 버리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된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 이상. 이러면은 진짜 뭐 누구도 가까이 지내기가 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게 그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 문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정도의 행위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건 괜찮은데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즉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으로 참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내성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한 번으로 되는데 2번이 되고 3번이 된다는 거. 더 강하게 이렇게 이제 계속 해야지 되는 경우. 그래서 그걸 일상생활 중에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뺏겨버리는 게 이제 섹스 중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이런 중독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죠. 네네. 알코올 중독이 술을 마셔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알코올 더 많이 먹고, 네네. 뭐 도박, 그다음에 마약 이런 거 다 마찬가지가 되고, 인터넷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고, 네네. 섹스도 내가 이게 섹스를 해서 딱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될까? 자기는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이제 도파민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도파민이 아까 말한 대로 보상을 하고 학습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쾌락을 느끼고 공격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도파민이 처음에 나온다 이런 거는 어떤 때 나오냐, 내가 예상한 것보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도파민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 그러면 그 다음에 행위를 또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죠. 근데 동기부여를 한 다음에 이게 또 좋다. 그러면 그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는 학습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파민이 있어야지 내가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중독 행위에 갔을 때는 나중에는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이유는 이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도파민이 어디서 나오냐, 2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원에서 하나가 나오고,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전두엽에서 나오는데, 전전두엽에서 나오는 도파민은 우리 몸의 도파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도파민 신경원에서 나온 애들은 중간에 이게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렇게 한 번씩 파동 형태로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될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오히려 중간에 파동 형태로 나와야 될 이런 도파민들이 계속 가활성화되면서 이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평균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과하게 막.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은 적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수치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수치들이 들어와야지 그만큼의 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 몸에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브레이크 어떤 건가요? 가바죠. 가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우리 몸을 흥분을 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게 MSG에 나오는 글루타메이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도파민 이런 게 있겠고요. 우리 몸을 다운시켜주고 하지 말아라, 억제해라, 다운시켜주는 게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40%를 가바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몸에서는 브레이크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레이크 성능에 따라서 내가 살냐 죽느냐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그런 가바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걸 평상시에 다 소모를 해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가바는 그런 쪽으로 다 써버려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도파민이 막 흥분을 시키는 것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중독으로 더 빠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바를 조금 더 뭐 보충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몸이 가바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것도 줄여줘야지 되겠다. 이 가바를 어떻게 줄여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바를 쓰이게 될 상황을 억제를 해야 되겠죠. 특히 가바가 우리가 진통제로 많이 쓰이죠. 특히 신경성 통증에 쓰이는 게 가바거든요. 그래서 신경성 통증, 즉 척추의 밸런스와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게
가발을 세이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이 둘러 네. 예, 자율신경 치료를 네. 꼭 해야 된다. 실제로 또 자율신경을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두경부의 혈액순환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좋아지고 네. 안정적으로 되니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또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가발을 소모를 조금 더 줄이고 혈액순환을 더 촉진시켜서 나머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더 안정화시키고 네. 그러면 평준화를 찾을 수가 있고 사람이 평온하게 네.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렇죠. 회복이 되는 거군요. 자율신경계의 치료를 알면 알수록 참 오묘하고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네요. 이런 치료들을 이게 뭐 꼭 정신과나 상담소 이런 것들을 찾을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봐야지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